어제 윤 대통령 측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범죄 혐의를 정면 반박하고요. 또 탄핵 심판정에 대통령 본인이 나설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들인데요. 아직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의 출석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 변론부터 시작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어제 석 변호사의 발언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폭동이라는 요소도 없다라는 건데요. 석 변호사는 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국정 방해를 꼽으면서 국헌 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이 탄핵 남발과 예상 감축이 있었다라고 했고,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광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속도전에 대해서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향후 이 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 헌재법 51조 규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 이걸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 이것도 석 변호사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법정에 나서서 변론하는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석 변호사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개 변론에 대리인만 출석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리인 선임 없이 헌법재판을 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어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셀프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엔 말을 아꼈는데요.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출석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 장외 변론에 나선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탄핵 국면에서 거센 비판 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까지 수세가 이어졌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고위 장성 대부분이 구속이 됐고, 또 윤 대통령 또한 이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제 이 석 변호사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면서 여론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서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요, 2시간쯤 지난 뒤에 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역시 계엄을 옹호하고요, 또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2차 담화와 사실상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 대통령 지난 2차 담화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을 옹호하고 또 내란죄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어제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원 변호사는 내란죄 구성 요건 중에서 폭동, 바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어제 내놓은 게 또 눈길을 끕니다. 자, 설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법적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석동원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공격받을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말씀한 지금 석동원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내란죄는 목적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참전의 목적 아니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그날 비상계엄 날 국회에 대한 어찌 보면 국회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지금의 계엄 사령관 이하 그 지휘계통에 있던 분들의 어떤 얘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쉽게 반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법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폭동이라는 것이 내란죄에서 폭동이 어떤 한 지방의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한 그렇죠. 폭동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폭동은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내란죄에 있어서는요 예비 음모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되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예비 음모 미수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석동원 변호사의 앞으로의 어떤 뭐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한번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국임 의원님께는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동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소개해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로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장외 여론전 이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못하고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을 변호하게 했다는 사람도 그렇고 또 대통령과 함께 주요 역할을 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오른편에 있는 강경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 다수에게 설득력이 있는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이 계엄의 엄중함은 왜 있느냐면은 지금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위기가 아닌데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라 해갖고 이렇게 계엄을 남발하게 되는 것을 관용하게 되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또 미래 어떤 대통령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든다는 데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까 설 변호사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계엄이 계속됐다라면은 아마 우리 평론가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비판이 됐든 비판적 지지가 됐든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